182페이지 기단이고요. 기단은요. 기는 공기자, 그리고 단은요 우리 집단 그룹할 때 단자예요. 우리 단체할 때 단자였지. 그래서 기단이라는 건요 큰 공기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넓은 장소, 그러니까 뭐 보통 넓은 범위에 걸쳐서 뭐 대륙이나 해양에 이제 공기가 비슷한 공기들끼리 이렇게 뭉치겠죠.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넓은 장소에 오래 머무르면서 성질이 지표와 비슷해진 큰 공기 덩어리를 말해요. 이때 성질은 기온하고 습도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뭐 기온이 높아 고온이거나 저온이거나 건조하거나 습하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보통 이제 대륙성 성질을 가지면은 이제 건조하고 차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해양성 성질을 가지게 되면은 기온은 높고 그 다음에 습도는 높아지겠죠. 그래서 기단의 성질은 발생지의 성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온이나 습도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고요. 보통 대륙성이냐 해양성이냐 뭐 이렇게 이제 보통 구분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수평적으로는 수천 킬로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수천 킬로니까 굉장히 넓은 범위죠.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는 보통 한 수 킬로 정도 돼요. 한 10킬로 내외 보통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이제 기단의 발생지에 따른 성질을 한번 보시면요. 고위도냐 저위도냐 그리고 대륙이냐 해양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질 수 있는데, 고위도는 일반적으로 극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기온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저온 되겠죠. 저온. 저위도는요 적도에 가까워지니까 일반적으로 기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고온 되겠죠. 그래서 대륙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물이 적은 곳이니까 흙의 성질을 가지지. 그래서 건조해지겠죠. 그리고 해양은요 일반적으로 물이 많은 곳이니까 습해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는 기단이 4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원래 5가지인데 일단 4가지만 정리해 보면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별표를 칠게요. 이제 계절별로 한번 볼 거예요. 겨울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계열 여기다가 같이 한번 라벨링을 해주세요. 이제 숫자 라벨링을 1번 이렇게 한번 해봐요. 시베리아 기단 옆에다가 1번 이렇게 써놓고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로 쓸 거예요. 1번은 이제 겨울이에요. 겨울의 성질은 겨울의 날씨를 생각해 보면 돼요. 춥잖아. 그리고 건조하잖아. 그래서 한랭 건조하죠. 보통 이제 춥다는 걸 과학이나 이제 뭐 날씨, 기후 이런 쪽에서는 한랭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건조하다, 그지? 대륙성 성질을 가지고 고위도의 대륙성인 거예요, 그지? 요거를 위에 있는 이제 표하고 정리를 해보면요, 고위도의 그 다음에 대륙성. 두 번째, 이제 요건 겨울이에요. 그 다음에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잖아.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양쯔강 기단 있죠. 거기다가 2번 이렇게 써 놓으시면 돼요. 양쯔강 기단. 중국에 큰 강이 2개가 있는데 위쪽에는 황하라는 게 있고요. 제일 북쪽에는, 그리고 남쪽에는 양쯔강이라는 또 큰 강이 있어요. 그 양쯔강, 그 중국 남부 대륙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얘는 보통 봄하고 가을이에요. 그래서 일단 봄을 먼저 써볼게요. 그 다음에 봄 날씨 생각해 보시면 돼요. 봄의 날씨는 우리가 이제 온난화죠. 하고 여름이 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좀 건조하잖아요. 그치? 날씨가 조금 푸석푸석하고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저위도에 이제 중국 남부 대륙 쪽이니까 대륙성 기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초여름은 이번에는 오른쪽 위로 갈 거예요. 3번 오호츠크해 기단. 아마 뭐 시베리아 기단, 시베리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북태평양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양쯔강이나 오호츠크해 기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리를 좀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처음 볼 수 있잖아, 처음 듣잖아.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이름이 어려우니까, 오호츠크해는 이제 러시아 쪽 북쪽 위쪽에, 우리나라로 치면 연해주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 바다를 말하는 거고요. 러시아 쪽 바다예요. 오호츠크해. 그래, 러시아어라서 조금 어렵게 들릴 거예요. 이게 이제 초여름이에요.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는 기단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한랭하고요. 그 다음에 바다 쪽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습해요. 한랭 다습.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봄이 지나고 한 초여름에 한여름이 되기 전에 살짝 우리나라 날씨가 조금 추워지고 비도 조금 부슬부슬 내리고 기온이 조금 내려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여름이에요. 그래서 고위도의 한랭한 성질과 그 다음에 바다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해양성의 성질이 합쳐져서 다습해요. 이게 이제 오호츠크입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시베리아 기단 1번 겨울, 그 다음에 아래쪽에 양쯔강 기단 2번 봄이 되겠고요. 오른쪽 위에 오호츠크의 기단이 3번 초여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북태평양 기단.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한 8월 정도, 7, 8월에 되는 한여름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고온이죠. 그 다음에 다습하죠. 그냥 전형적인 여름 날씨고 저위도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고온이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다습하죠. 해양성.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북태평양 옆에는 4번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북서 계절풍 우리 앞에서 했지만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 중에 하나가 이제 북서 계절풍 되겠죠. 남동 계절풍 되겠죠. 그리고 시베리아 기단에는 이제 북서 계절풍 바람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날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양쯔강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 사이에다가 5번 이렇게 하고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적도 기단 이렇게 써주세요. 이게 이제 초가을, 보통 9월에서 10월 사이고요. 원래 지금 한창 우리나라에 태풍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태풍이 올라오는 시기예요. 9월 말에서 10월 초가. 그래서 초가을이 되겠고요. 이제 태풍이 올라오는 시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한 여름에 너무 덥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는 그 뜨거운 공기층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태풍이 못 올라오고 있죠. 우리나라에 뭐 보통 이제 중국 남부나 아니면은 뭐 일본 쪽에만 영향을 끼치고 그쪽으로 가버리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더운 기단이 너무 세력이 크다 보니까 태풍이 못 올라왔죠. 올해는. 그래서 그냥 비만 오고 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고온 다습하죠. 태풍 같은 경우는 북태평양 기단보다 더 낮은 적도 지방의 바다에서 발생한 기단이 점점점 세력이 커지면서 이동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적도라는 가장 낮은 저위도에서 시작하고요. 당연히 해양성이 바다에서 시작을 해요. 아예.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가을이 돼요. 6번 이제 오호츠크의 기단이 되겠죠? 아니 미안, 양쯔강 기단이 되겠죠? 양쯔강 기단.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을이에요. 이제 뭐 보통 10월 중순부터 11월 이때까지 이제 뭐 일반적인 가을이 유지가 되죠. 그리고 뭐 당연히 온난 건조하고요. 살짝 이제 점점 추워지겠지. 그래서 순서는 북태평양 기단, 양쯔강 기단, 그 다음에 오호츠크의 기단, 북태평양 기단, 다시 이제 양쯔강 기단,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시베리아 기단. 이렇게 이제 겨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적당한 기온에서 보통 뭐 유럽이다 그러면은 우리보다 위도가 높으니까 보통 이제 뭐 봄, 가을 날씨 정도에다가 겨울이 좀 추워지는 이 정도인데 우리는 뚜렷하죠. 사계절이. 그치? 추울 때는 굉장히 춥고 더울 때는 굉장히 더워. 이런 날씨 특성을 보이죠. 이게 이제 대륙하고 해양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대륙성 기단, 그 다음 해양성 기단, 그리고 고위도, 저위도가 중간에서 우리는 만나는 곳이라서 사계절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 봄에는 양쯔강 기단, 그 다음에 초여름에는 오호츠크의 기단, 그리고 한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 다시 가을이 되면 양쯔강 기단, 다시 겨울이 되면 시베리아 기단. 이렇게 계절별로 순환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책으로 보면요. 시베리아 기단은 발생지가 고위도의 대륙성 성질을 가지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한랭 건조하고 계절은 겨울이다. 잘 기억해 두시고 성질하고 계절을 잘 외워 두셔야 돼요. 양쯔강 기단은 저위도에서 출발해서 대륙성이 출발하고요. 그러니까 온난 건조하고 봄, 가을. 오호츠크의 기단은 고위도 높은 위도에서 그 다음에 해양성 바다에서 출발하니까 한랭 다습하고요. 초여름. 오호츠크의 기단이 한랭하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 잘 헷갈릴 수 있는데 초여름이니까 덥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초여름에 갑자기 추워지는 때가 있어요. 한랭, 다습. 그다음 북태평양 기단은 저위도 해양성의 성질을 가지고요. 고온 다습한 여름. 그냥 오른쪽에 우리 1, 2, 3번 지금 한번 책을 보시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은요. 기단이라는 것은 큰 공기 덩어리예요. 뭐 성질이 비슷한, 그래서 기온이나 습도 같은 성질이 비슷한 수천 킬로에 걸쳐서 펼쳐진 큰 공기 덩어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O가 되겠고요. 2번 저위도에서 발생하면 기온이 높겠죠. 적도 쪽에서 출발하면 O가 되겠고요. 해양에서 발생하면 아무래도 습하겠죠. 그러니까 다습, 그러니까 건조 X. 기단의 성질은 이제 계속해서 변해요. 대륙에서 출발해도 바다를 건너면서 습해질 수 있고요. 고위도에서 출발해도 저위도로 내려오면서 따뜻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기단의 성질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에 X. 2번은요. A는 시베리아 기단, 이름 잘 기억해 두세요. A는 시베리아 겨울, B는 양쯔강 기단 봄이고요. C는 초여름, 그 다음에 오호츠크의 기단, D는 한여름이고 북태평양 기단. 그래서 A, B, C, D, B, A, C,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B, A 순이죠. 그 다음에 다시 B, C, D, B, A 이렇게 된 거죠. 3번에 A는요 시베리아 기단이고 한랭 건조한 성질이 있죠. 2번에 B는요 온난 건조하죠. C는요 오호츠크의 기단은 한랭 다습하고요. D는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 다습해요. 자, 계절은 아까 말했지만 A는 겨울, B는 봄, 가을, 미음, C는 초여름, 비읍, D는 여름, 시옷. 자, 이제 기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성질이 비슷한 큰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그랬죠. 전선은요 두 기단이 만났을 때 형성이 돼요. 성질이 다른 애들끼리 만났잖아, 그지? 그러면은 어느 한쪽이 세면은 뭐 조금 이동하겠지만 비슷한 애들끼리 만나면 정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질이 다른 애들끼리 만나서 생긴 애들을 이제 전선이라고 해요. 대치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 같은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서 생긴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하고요. 전선면은 공기가 만난 층을 말하는 건데 우리랑 상관이 없어. 우리는 몰라도 돼. 밑에 있는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는 경계선, 여기다가 밑줄에 놓으시고요. 이걸 전선이라고 해요. 지표면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전선면은 공기가 만난 큰 넓은 면이잖아요.
그 중에서 아래쪽에 지표면과 닿는 쪽을 전선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선을 알면 돼. 왜냐? 지표면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날씨에 영향을 주는 건 전선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전선을 경계로 기온, 습도, 바람 등 날씨가 크게 달라진다는 거고요. 밑에 있는 전선의 종류와 특징에다가 별표해 놓고요. 전선은 크게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으로 나눠지는데 주어가 찬 공기가 파고들면은 한랭 전선이고요. 온난 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면은 온난 전선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랭 전선은 차가운 전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온난 전선은 따뜻한 전선이에요. 그 전선면, 그러니까 지표면이 따뜻한 거고 한랭 전선은 지표면이 차가운 걸 말해요. 한랭 전선은 원래 이렇게 이제 따뜻한 공기가 있었는데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일반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보다 좀 빨라요. 무겁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해서 밑으로 파고들면서 빠르게 이동해.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있는 지역에 차가운 공기가 와가지고 밑으로 파고들어요. 그러면은 차가운 공기는 아래쪽에 그리고 따뜻한 공기는 이제 위쪽에 형성되겠죠. 요게 이제 한랭 전선이에요.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어서. 그 다음에 온난 전선은요.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따뜻한 공기가 천천히 오면서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오다가 차가운 공기는 무거우니까 이렇게 정체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차가운 공기 위로 따뜻한 공기를 이렇게 타고 오르는 거예요. 공통점은 차가운 게 아래고 따뜻한 공기가 위쪽에 있는 건 공통점이에요. 그죠? 그런데 주어가 뭐냐요? 어느 게 움직여서 왔느냐?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 들어왔어. 이건 한랭 전선. 그럼 이 지역은 차가워지는 거예요. 차가운 공기가 다가왔습니다. 그죠? 따뜻하다가 차가워진 거죠. 그래서 한랭 전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온이 떨어져요. 온난 전선은 원래 차가운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좀 약간 쌀쌀했어. 근데 따뜻한 기온이 천천히 오면서 거기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난 전선이 오면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가요. 그리고 한랭 전선이 다가오면요, 공기가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급격하게 올라가죠. 왜냐면은 따뜻한 공기가 가만히 있었는데 차가운 공기가 빨리 와가지고 밑으로 파고드니까 따뜻한 공기를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저군형 구름이 생겨요. 급하게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경사가 급해요. 경사가 급한 저군형 구름. 그래서 저군형 구름의 특징은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려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랭 전선은 기온이 떨어지고 이제 차가운 공기가 파고드니까 경사가 급한 저군형 구름이 생기고 소나기가 내린다. 저 좁은 지역에. 온난 전선은요, 따뜻한 차가운 공기가 원래 있었는데 따뜻한 공기가 천천히 그냥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사가 완만해요. 완만하니까 구름이 넓게 펴지겠죠. 그래서 층운형 구름이 됩니다. 넓게 이제 넓은 범위에서 비가 조금씩 내리는 이슬비.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한랭 전선이 지나갈 때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저군형 구름으로 소나기, 그 다음에 온난 전선이 있으면은 기온이 높아지면서 층운형 구름이 생기고 이슬비. 알겠죠? 외우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생기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랭 전선은 따뜻한 기단이 있었는데 공기가 있었는데 차가운 공기가 급하게 파고들다 보니까 따뜻한 공기가 그냥 갑자기 위로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저군형 구름이 생기는 경우고, 온난 전선은 차가운 공기가 있었는데 따뜻한 기온이 공기가 천천히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래서 완만한 구름이 생긴다. 그런 특징이에요. 책을 볼게요. 한랭 전선은요, 이제 찬 공기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가 급격하게 이제 위로 솟겠죠.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를 파고든다. 그리고 이제 기호로는요, 이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은 뾰족하게 표시해요. 이제 뾰족한. 그리고 색깔로는 파란색으로 표시하고요. 그리고 따뜻한 온난 전선은요, 이제 완만하다 해서 둥글게 표시하고요. 색깔로는 이제 따뜻한 기온이니까 빨간색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차가운 걸 나타내기 위해서 뾰족한 파란색은 한랭 전선, 따뜻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둥그스름한 빨간색은 온난 전선. 알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일기예보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둥근 게 있다. 그럼 온난 전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따뜻해질 거고, 파란색으로 뾰족한 게 있다. 세모가 있다. 그러면은 얘가 다가오면은 아 이제 곧 추워지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일기예보를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날씨 같은 거 보실 때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뉴스에서 날씨 하잖아요 마지막에. 그거 볼 때 조금 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기온은 이제 세모나게 표시하고요. 전선면의 기울기는 급하다, 급하다에다가 밑줄에 놓고요. 구름의 종류는 저군형, 저군형에다가 밑줄에 놓고요. 저군형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죠. 강수 구역과 형태에서 소나기 밑줄에 놓고요. 좁은 지역은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소나기, 좁은 지역의 소나기 잘 기억해 두시고, 이제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여기가 이동하는 방향에 대해서, 여기 전선이잖아요. 이렇게 형성된 게 이제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난 이 지점이 전선이잖아. 전선 뒤쪽에 비가 내려요. 이렇게. 그죠? 왜냐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거니까 차가운 공기 위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전선 뒤에서 비가 내리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좁은 지역 왼쪽에다가 전선 뒤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할렌 전선은 전선 뒤쪽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특징이 있어요. 온난 전선은 이거 보시면 차가운 공기가 있었는데 이 전선으로 통해 가지고 전선 위쪽으로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동 방향에 대해서 전선 앞쪽에서 이슬비가 내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전선 앞쪽에서 비가 내려요. 그래서 온난 전선은 옆에다가 넓은 지역의 지속적인 비 옆에다가 전선 앞 이렇게 써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한랭 전선 같은 경우는 한랭 전선은 지난 다음에 비가 오는 거고요. 온난 전선은 지나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동 속도를 보면요, 빠르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차가운 공기가 조금 더 무겁고 빨라요. 이렇게 밑으로 쭉 훑고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온은요, 낮아진다에다가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세 가지. 한랭 전선의 특징은 저군형 구름, 소나기, 그 다음에 낮아진다. 기온.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온난 전선은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오른다. 예, 참고해 두시고, 기호 동그랗게. 그 다음에 전선면의 기울기는 완만하다. 구름의 종류는요, 층운형 밑줄에 놓으세요. 그 다음에 강수 구역은요,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 혹은 이슬비 밑줄에 놓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는 전선 앞쪽에서 내려요. 전선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내린다는 거고요. 이동 속도는 느리고요. 통과 후 기온은 높아진다. 밑줄. 그래서 온단 전선이 지날 때는 기온이 높아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폐색 전선과 정체 전선인데요. 폐색 전선은 이제 사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폐색, 이제 만나가지고 사라질 때 폐색, 이런 의미를 쓰고요. 한자어로.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겹치면서 형성되는데 서로 같은 방향일 때 뭐 잡아먹어서 이제 사라지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체 전선은요, 이게 장마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정체 전선 옆에다가 장마 이렇게 써놓고요. 우리 한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7월 말에서 한 8월 초 요 전에 한여름이 되기 전에 정체 전선이 형성되면서 장마가 형성되고 비가 많이 오잖아요. 이때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랭 전선하고 위쪽에서 북태평양에서 올라가는 온난 전선하고 만나가지고 세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정체가 돼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정체가 돼가지고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세력이 비슷하니까 이제 오래 머무르면서 정체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장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색 전선 같은 경우는요, 기호를 보시면 뾰족하고 동그라미하고 뾰족하고 동그라미하고 돼 있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한랭 전선하고 온난 전선이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이제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여기에 온난 전선이 형성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온난 전선이 형성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차가운 공기가 와가지고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차가운 공기 사이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사라져 버리겠죠, 그치? 그러면서 이제 전선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폐색 전선이에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 해서 세모 동그라미 같은 방향에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폐색 전선의 특징은 같은 방향. 그래서 속도가 빠른 한랭 전선이 원래 있던 온난 전선을 덮어버리는 경우에 따라잡아서 겹쳐지면서 없어지는 경우. 그리고 정체 전선은 반대 방향. 그래서 만약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한랭 전선이 이동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온난 전선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만났죠. 세력이 다른 두 해가 만났어. 그러면 군대도 전쟁이 나면 남과 북이 전쟁이 났어. 그럼 세력이 비슷하면 어디선가에서 가운데서 정체가 형성될 거 아니야. 전선이 형성될 거 아니야. 그치? 계속해서 싸울 거 아니야. 그런 시기가 길어지겠지. 그런 것처럼 장마가 된다는 건요. 정체 전선. 다른 방향의 두 기단이 만나가지고 정체됐을 때 장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방향이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4번 보면요. 우리나라 부분에 있는 정체 전선. 네, 이게 이제 장마예요. 그래서 여름에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북쪽에 있는 찬 기단하고 남쪽에 있는 따뜻하고 습한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서 형성된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서 많은 비를 내리기 때문에 장마 전선이 형성된다. 차가운 기단은 이제 밑으로 파고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따뜻한 기단은 위로 이제 솟아오르잖아요. 그러면서 성질이 다르니까 이제 비가 형성되겠죠. 그리고 따뜻한 기온이 위로 상승되면서 구름을 많이 형성시키겠죠. 그래서 세력이 비슷한 애들끼리 만나면은 구름이 많이 생성되고 비가 계속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장마예요, 우리나라에. 위에 3번 보시면요, 회색 전선의 형성과 소멸해가지고 그런 그림이 있거든요.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보다 빠르게 이동해서 두 전선이 겹쳐지면 회색 전선을 형성한다. 그러면서 이제 강수 현상이 사라지고 전선이 사라지는 거죠. 자, 오른쪽에 우리 4번, 5번 한번 풀어볼까요? 4번은 한번 각자 그려보세요. 1번 같은 경우는 기억 같은 경우는 한랭 전선이니까 뾰족하게 세모로 표시하면 되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으로 동그랗게 표시하면 되겠고, 디귿 회색 전선은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고, 정체 전선은 반대 방향으로 동그라미 세모를 반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요거 이제 기호를 보시고 이게 이제 한랭인지 온난인지 아니면 정체 전선인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정체 전선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한여름이고 한여름이 되기 전에 장마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5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5번에 1번은요. 찬 공기가 지금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찬 공기야. 그러니까 한랭 전선 되겠고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든 거죠.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는 어쩔 수 없이 위로 이제 치솟게 되면서 저분형 구름이 그려져 있고, 강수는 전선 뒤쪽에 소나기가 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전선의 이름은 한랭 전선. 전선면의 기울기는 갑자기 이제 솟아오르니까 급하고요. 구름의 종류는 저분형이고 강수 형태는 소나기고요. 그 다음에 이동 속도는 빠르다고 그랬죠. 차가운 공기는 빨라요. 통과 후 기온은 한랭 전선을 지나면 낮아지겠죠. 84페이지 이제 요거는 쉬었다가 할 건데요. 그 전에 제일 아래쪽에 한번 볼게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계절별 일기도와 날씨 한번 보시면요. 봄에 보시면 한랭 전선하고 온난 전선 같이 볼 수 있어요. 요거 이제 이동성 저기압이라고 하는데 온대 저기압의 온대 기후 때의 이제 특징인데요. 한랭 전선하고 온난 전선 이렇게 같이 이동성 저기압으로 해가지고 저기압 지역에 같이 발달하는 경우 있고요. 여름철 한번 보시면요. 우리나라에 지금 장마 전선이 형성되는 거 볼 수 있죠. 장마 전선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빨간색, 파란색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돼 있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기도를 보면서 여기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고요. 날씨를 볼 수 있다는 거 있다고 말씀드리고, 86페이지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유제 3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여름이에요. 왜냐? 우리 한반도에 이제 가운데를 걸쳐가지고 정체 전선, 장마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이제 일기도를 통해 가지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87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이제 기단부터 전선까지 1번부터 11번 문제 한번 풀고 이제 확인하고 쉴게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기단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들인데요. 대륙에서 형성되면은 이제 흙의 성질을 띠니까 건조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해양의 성질을 떼야 이제 습해지는 거예요. 1번에 1번이고요. 저위도에서 형성되면 따뜻하겠죠. 기단은 주로 넓은 대륙 아니면 넓은 해양에서 발생한다. 기단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요, 성질은 이제 변하게 되겠고요. 기단은 기온과 습도가 거의 비슷한 큰 공기 덩어리를 말한다. 1번에 1번이고요. 우리나라 여름철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기단 같은 경우는요, 한여름 같은 경우는 D가 되겠죠. 북태평양 기단. 3번은요, 겨울은요, A, 시베리아 기단 되겠고 한랭하고 건조하죠. 3번에 2번. 자, 답은 4번은 3번이고요. B는 우리나라의 봄철 날씨에 영향을 준다. 봄, 가을에 영향을 주는 거 B, 양치간 기단이고요. 온난하고 건조하다.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기역은 시베리아 기단, 니은은 양치간 기단, 디귿은 오호츠크의 기단, 리을은 북태평양 기단이고요. A는 기온이 낮고 습하니까 디귿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5번에 4번이네요. 그렇죠? 네, 한번 같이 해보면 습도, 기온, A는 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D가 아니고 디귿 되겠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요, 기온도 낮고 습도도 낮아요. 그러면 이제 겨울 되겠네. 이제 한랭 건조한 기역 되겠죠. 시베리아 기단.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으니까 여름 북태평양 기단 리을 되고, 그 다음에 D는요, 기온은 높은데 습도가 낮아. 이거는 이제 양치간 기단 되겠죠. 니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오니까 한번 잘 참고해서 풀어보세요. 5번에 4번이고요. 전선은 성질이 다른 두 공기층 혹은 두 기단이 만났을 때 이제 형성이 된다고 그랬죠. 6번에 2번이고요. 전선을 경계로 기온과 습도, 바람 등이 크게 달라진다. 그렇죠? 7번은요. 이제 따뜻한 물과 찬물을 딱 섞어 놓고 이제 칸막이를 딱 열어요. 그러면은 차가운 물은 이제 무거우니까 아래쪽으로, 그리고 뜨거운 물은 가벼우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7번에 1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선이 형성되는 실험이에요. 8번은요,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을 비교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자, 전선면의 기울기는 이제 온난 전선 완만하다, 한랭 급하다 맞죠? 구름의 종류는 온난은 완만하게 펴지니까 층운형, 한랭은 급하게 올라가니까 저운형. 강수 구역은 온난은 넓고 지속적인 비, 한랭은 좁고 순합이 맞죠? 답은 8번에 5번이고요. 온난은 천천히, 그 다음에 한랭은 빠르게. 9번은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온난 전선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전선 통과 후 기온이 높아진다. 주어를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따뜻한 공기가 지금 다가온 거니까. 9번에 4번이고요. 10번은 반대로 따뜻한 공기가 있었는데 찬 공기가 밑으로 파고드는 거죠. 찬 공기가 이동하고 있으니까 한랭 전선이고, 전선 뒤쪽에 소나기가 내리는 그림 보여지고 있고요. 따뜻한 공기층이 위로 치솟으면서 저분형 구름이 높게 형성이 되겠죠. 10번에 5번이고요. 좁은 지역의 소나기, 비교적 전선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 한랭 전선에 대한 내용이죠. 자, 11번. 가는 찬 공기가 이동했으니까 한랭 전선, 나는 따뜻한 공기가 이동해 왔으니까 온난 전선. 그죠? 이제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한랭 전선은 경사면이 되게 급하죠.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저분형 구름.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요, 따뜻한 공기가 넓게 펴지면서 넓은 지역에 비가 조금씩 내리겠죠. 답은 이제 4번이고요. 전선면의 기울기는 가가 나보다 급하다가 되겠죠. 네,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기압과 날씨를 한번 볼 거예요.